대표님,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돈 되는 빌라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돈 되는 빌라, 그래서 좋은 빌라 고르는 4원칙 지금 공개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좀 소액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예, 아파트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소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빌라 쪽도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빌라는 아까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듯이 빌라 사는 순간 뭐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들 보시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것들과 지금 이제 왜 빌라가 전성시대이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우리가 많이 올랐던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돈 되는 빌라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 위주의 좀 강의를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빌라는 사는 순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예, 예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빌라는요, 안 올라요. 근데 왜 그랬냐?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우리가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 도심에 33평형짜리요, 6억 정도면 매입 가능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뭐 청량리 일대 뭐 이런 데도 33평형이 2017년도 한 5년 전에는 6억이었어요. 이거 지금 얼마 갑니까? 예, 18억 가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아파트하고요 빌라의 매매 가격 차이가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급성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보다는 내가 조금 더 대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자가 많겠죠. 자, 즉 과거에는 아파트하고 빌라의 평균 매매가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빌라가 거래가 안 되고 빌라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 거예요. 빌라는 그냥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 그냥 거주용이다. 그냥 싸게. 그 다음에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는 사실 좀 시세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아파트는. 자, 근데 빌라들은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대지 지분도 틀리고 전용 면적도 틀리고 하니까 사실은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개별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개별성이. 그러니까는 이 시세가 맞나? 이런 정보를 우리가 캐치해내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환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아파트는 다 이제 관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관리 사무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죠. 근데 옛날 빌라들은 공용 부분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노후도도 상당히 심하고 또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 다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뭐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업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도 어려웠다. 그래서 빌라가 선호도가 좀 상당히 좀 낮았다. 당연히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급성이 낮기 때문에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왔던 거죠. 실제로 그랬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어때요? 지금 빌라 전성시대 아닙니까? 빌라 가격 많이 올랐죠. 시장이 변했습니다. 지금 왜 빌라 전성시대냐?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서울에 빌라의 매매 거래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64.8%.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주택 중에 64.8%가 빌라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요 빌라 비중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뭐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가 오르면서 통계치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는 64.8%까지. 즉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황금성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아파트 대신 빌라로 서울 빌라 아파트 매매량보다 16개월 연속 추월하고 있다. 예, 지금 또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훨씬 많죠. 거의 뭐 2.5배 정도 가까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를 지금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현실이죠. 빌라가 지금 왜 전성시대인가? 왜 전성시대인가?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네,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에는 우리가 33평 6억이면 샀는데 지금 18억 돼 버리니까 거기다가 대출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파트 매입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의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즉 빌라 수요가 지금 실질적으로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까 데이터를 보셨듯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빌라가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이유가 아파트하고 빌라의 평균 매매가 차이가 적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평균 매매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1년 4월 달에 아파트하고 빌라의 평균 매매가 차이를 보면 아파트는 11억 112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는 3억 2468만 원입니다. 평균 매매가입니다. 1년 전에. 이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7억 8,475만 원입니다. 자, 근데 올해 4월달 평균 매매가 한번 볼까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 4월 평균 매매가 12억 7,722만 원. 자, 무려 1억 6천이 올랐네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했어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 4월 평균 매매가 3억 4,697만 원. 어때요? 상승폭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파트를 못 사는 거죠. 여유자금 적으신 분들은요. 아파트를 못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빌라에 대한 실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재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대출 규제. 지금 아파트 대출 규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15억 이상 되는 거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저렴한 주택을 많이 찾겠죠. 그렇죠?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저렴한 주택을 많이 찾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를 사기에는 LTV도 문제지만 DSR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 비율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은 안 살 수는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뭐 DSR이라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싼 주택을 찾아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저렴한 빌라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재개발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누차. 예, 저희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투자 많이 하셨겠죠.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10년 동안은 아파트의 공급을 막았던, 재개발을 막았던 시기잖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을 막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자, 재개발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돼 버린 거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한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재개발을 다 하죠. 그렇죠? 재개발. 그러니까는 재개발 형식일 땐 그러니까 사업 방식도 상당히 좀 정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뭐 가로주택이니 모아타운이니 신통기획이니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또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해드렸듯이. 그렇죠? 재개발 전성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전성시대면 자연스럽게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이 보통 어떤 거 삽니까? 이런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적은 빌라들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지금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입니다. 예, 규제 완화. 주임사 같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제 혜택이 앞으로 좀 더 부활이 되잖아요. 뭐 이제 종부세 합산 매제라든가 이 종부세 이제 합산 매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화요일쯤인가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이 6억에서 11억으로 지금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1억으로 상향이 되면 어때요? 빌라 같은 공시가격 작은 거를 사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를 사려는 투자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빌라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가 계속 전성시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던 이런 애물단지였던 빌라가 앞으로 이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빌라는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도 빌라 수요가 많아지니까 신축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신축 빌라의 원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 토지 가격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도 오르고요. 계속적으로. 예. 건축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도심에 2년 전만 하더라도 빌라 평당 건축비가요. 450이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50선이에요. 650도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은 더 올라가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요. 그러면 자, 원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원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지니까 신축으로 만약에 빌라들이 나오게 되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빌라를 지으려면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맨날 언론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큼 올랐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줄 알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단독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신축을 했을 때 빌라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이런 빌라 신축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땅 가격을 계속 올려놓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토지를 공급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제한되어 있고 이런 빌라 신축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땅 가격을 계속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거 용도 변경해서 강남권에도 보시면은 지금 단독 허물고 그 상가라든가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수요들이 지금 많이 많거든요. 이런 뭐 상가나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수요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후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또 개발 기대감에서 또 가격이 올라버리고요.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원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전성시대예요. 자, 그럼 여기저기 앞으로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막아놨던 거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서민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런 서민주택들이 대거 멸실이 되는 거예요. 빌라, 연립 이런 것들이 다 멸실돼 버리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빌라에 대한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멸실되고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빌라는 또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다양해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될수록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빌라의 평균 매매가 차이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꾸준하게 빌라에 대한 실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는 그냥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개발 기대감에 의한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또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지금 이런 투자 수요들이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빌라 전성시대는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할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빌라, 그래서 좋은 빌라 고르는 4원칙 지금 공개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주택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자, 아파트의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과 빌라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 있죠. 이 지역이 빌라들이 더 많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대표적으로 강남권이라던가 도심권 이런 지역들의 빌라는 수요층이 상당히 두터울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못 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빌라는 아파트 가격과 빌라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이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형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소형주택일수록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에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놈이에요. 직주 근접. 그러니까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이 직장과 주거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학군이라던가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받쳐지는 지역은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 한강변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공원이 있다. 이런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다 들고 있는 지역은 가장 비싼 데가 한강변 라인이 아닙니까? 아파트 주거벨트의 인문적인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한강변이니까 주거 쾌적성 높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소형 주택일수록 직주 근접에 좋은 지역에 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겠죠. 내가 여유가 많은데 번잡한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인문 환경이라든가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겠죠. 자,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요, 인문 환경이나 주거 쾌적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빌라 같은 소형 주택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또 요즘 이제 이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지금은. 왜? 얘기만 나오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가격이 확 올라 버리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아야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지금 확장이 돼 버린다는 거죠.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변으로 확장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왜? 지금 재개발 활성화 시키고 있으니까. 어떤 낡은 아파트촌이 있는 지역에 보면 어떤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을 시작한다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를 연달아서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여기저기 지금 재개발을 한다 보니까 얘기만 나오면 가격이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확 올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액으로 들어가실 거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소액으로 들어가실 거면 이제는 약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 최근에 이제 뭐 빌라에 대한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빌라에 대한. 소액으로 묻어놓고 싶어요.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애들 명의로 지금 뭐 소액으로 뭐 1, 2억 정도에서 좀 개발 가능한 저기 묻어놓고 싶어요.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빌라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 투자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뭐 소액 투자라든가 뭐 빌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시면요. 항상 정착내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